말도 안 되게 쉬운 나의 다이어트 방법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다. 먼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공 마인드를 받쳐주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뭔가를 해 나갈 때 몸이 아프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몸이 안 좋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진짜 힘듭니다. 거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 수준이죠. 구독자님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 불을 쌓는 원리, 인간관계 해법까지 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몸은요,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일단은 들어오는 연료가 좋아야 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는 지난 월요일 데저텍 연구소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몸에게 양질의 연료를 잘 공급해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입맛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길들여져 있으면 그게 뭐든 식단 바꾸는 건 진짜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뇌를 해킹할 겁니다. 그걸로 진짜 건강하게 성공하는 자아상을 만들 거예요. 스케일이 좀 크죠. 이 엄청난 이야기는 스콧 애덤스의 저서죠. 더 시스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음식 종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훨씬 더 큰 이야기,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일단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연료를 도대체 나랑 어떻게 친하게 만드냐, 일단 이게 중요해요. 네, 저자의 결론은 정말 간단하지만 강렬합니다. 10kg을 뺄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끼는 샐러드를 먹는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싶으시죠. 일단 성공 마인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중간에 셀프 퇴장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 좋은 연료를 주입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에 맞는 정체성을 장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당연히 입맛 성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또 좀 하다 말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먼저 뇌를 해킹해야 합니다. 해킹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파악하고 그걸 조작해야죠. 네, 그럼 이 시스템은 도대체 뭘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20kg 감량은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운동은 어떤가? 4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10분 달리기는 시스템이다. 사업에서 100억 벌기가 목표라면 지속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은 바로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매일 하는 것, 이게 시스템입니다. 반면 특정 시기에 뭔가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건 목표죠. 이 시스템은 습관과 거의 유사해 보이죠. 그런데 습관이 나사 하나를 조이는 일이라면요, 시스템은 이 하나의 나사 조이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자가 이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열정을 쫓다가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이 잘 풀리면 열정이 막 나타나죠. 이를테면 내가 10kg을 감량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딱 시작합니다. 좋은 걸 먹고 운동도 하죠. 그런데 몸무게가 쑥쑥 빠집니다. 피부도 막 좋아지고요. 그러면 신이 나죠. 진짜 열정이 활활 타올라서 더 열심히 제대로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분명 어제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열정이 성공을 불러온 게 아니라요, 성공이 열정을 불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가 오늘은 성공 아님이라고 알려주면 금방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업, 모든 공부, 모든 건강을 위한 일에 다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힘든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그 후에 매번 예전 몸무게로 계속 되돌아간다면요, 그건 목표는 있었지만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투자? 똑같아요. 투자를 실패했다면요, 그 행위에도 목표는 있었는데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여러분이 그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거 당연히 해낸다는 신뢰라는 용처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잠재의식 머리 뒤편으로 딱 보내버리고요. 이제 여러분 하루하루는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지켜낼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0kg 감량, 이 목표는요, 일단 하루 중에 여러분이 시간을 잡아서 목표를 직접 쓰고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잠재의식에게 맡기세요. 잠들기 전까진 의식 영역으로 끌고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냥 매일 한 끼는 샐러드를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그저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네,
성공은요,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으로 뭔가를 그냥 계속 하다가 운하고 딱 만나면 이제 결과로 터지는 거죠. 저자는 특히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저자들 중에서도요, 특히 건강한 식습관을 강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모든 것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연료가 들어와야 정신이 맑아지고 그럴 의지가 생기고 움직이고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한 식습관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단순화 시스템이다. 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는 원하는 만큼 많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언제든 먹는다. 나는 몸무게가 66k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기분 좋을 수가 없다. 이건 유전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몸무게다. 나는 늘 76kg의 몸무게로 살아왔었다. 내 키에 그 몸무게는 뚱뚱해 보였다. 말도 안 되게 쉬운 나의 다이어트 방법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다. 먼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여기서 숨겨진 비밀은 이것이다. 바로 먹고 싶은 것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여기서 저자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해보면 당신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일단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나쁜 음식을 갈망하지 않게 되면 다이어트의 나머지 문제는 얼추 쉽게 해결된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믿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아이스크림 킬러였다. 한창 탐닉했을 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2통씩 먹어댔다. 당시에는 브로콜리 같은 건 죄수에게 내려지는 형벌과도 같았다. 성공은 시스템이다 라는 말이 나를 지배하고 나서부터 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바꾸는 훈련에 돌입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내 뇌를 해킹해서 입맛에 관련된 회로를 재구성한 것이다. 당신의 입맛은 처음부터 그 음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저자는 정말 진심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음식을 먹고 나서 딱 2시간 후의 감정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은지 혹은 안 좋은지 그 음식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네,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영상 말미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좋아하는 음식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처럼 괴롭게 들릴 수 있다. 갈망 때문이다. 갈망이 마치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 비스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오해다. 내 경험에 의하면 갈망은 반드시 조절이 가능하다. 나는 건강에 좋지 않은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갈망을 성공적으로 없앴다. 단 한 번에 하나씩 지워나갔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대부분 맛이 불쾌하다기보다는 밍밍하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생각하며 손사래를 친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에서 당신 스스로 두부나 비누 맛이 나는 음식을 떠올려 버린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기가 쉽지 않다. 뇌를 해킹해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면 여느 기법과 마찬가지로 상상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건강한 음식을 생각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바꿔라. 견과류를 생각할 땐 짭짤하면서 맛있는 그 맛을, 바나나를 연상할 땐 부드럽게 달콤한 맛을 연상하면 한결 쉽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잠재의식 개조,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소프트웨어 새로 까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100번 말하고 쓰고 상상해서 주입시키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저자는 입맛 또한 똑같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걸 먼저 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맛없는 걸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왜냐? 내 정체성이 그 음식을 좋아한다로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원래 사람 행동은요, 고갈되는 의지력으로 고통스럽게 막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내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행동합니다. 막 쥐어짜서 될 수는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쥐어짜서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뇌를 해킹해서 입맛 성형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이 속으로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나 그 음식 좋아해, 나 그 음식 싫어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은 말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저자 애덤스가 이 음식의 중요성을 언제 깨닫냐면요, 한참 실패해서 몸까지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때 가서야 깨닫습니다. 과거의 저자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의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첫 면접 자리에서는 면접관한테 기본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회사에서는 해고당하고 숱하게 사업을 시도했고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자기 몸 안 돌보니까 거의 3년 넘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 경련이 일어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정도로 처절하게 밑바닥을 보고 나서 몸 관리해야 내가 산다. 그렇게 하려면 식습관을 바꿔야 산다. 그리고 이건 무식하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특정한 시스템으로 돌려야 한다. 이 특정 시스템은 매일 아침 처음 먹는 것부터 바꾸는 걸로 시작한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저자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 말이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입맛을 바꾸기 위해 나는 몸을 그냥 살덩이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 넣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로봇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은 시각의 변화는 보기보다 큰 효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음식과 먹을 때의 느낌 사이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그냥 살덩어리로 본다. 이들은 인생에 워낙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식의 영향이 중요하긴 해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예측 어렵다고 말한다. 성인이라면 음식 섭취의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안다. 과식하면 몸이 붓고 가스가 차고 매운 걸 먹으면 콧물이 난다는 정도는 안다. 하지만 최근 먹은 음식과 기분, 문제 해결 능력, 에너지 수준을 한 번이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그 사이 기분은 널뛰기를 하듯 심하게 출렁인다. 당신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당신이 최근에 먹은 음식이다. 네, 저자는 인생 밑바닥을 찍었을 당시에요. 또 다른 사업 막 벌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음식 먹는 시스템부터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조금 특이하죠. 몸의 근본,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음식이 곧 기분이라는 정말 많은 연구 사례를 찾아다니며 자기 몸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합니다. 일단 본인이 나름 좋아하는 부류의 음식을 먹은 다음에요. 이제 2시간 뒤 자기 컨디션을 체크해서 좋은 쪽, 안 좋은 쪽으로 나눈 거죠. 보통 건강과 반대로 가는 음식은 대체로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맛만 생각한 나머지 나는 몸에 안 좋은 음식만 좋아해 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둬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상 적어보면요, 몸에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다만 자극적인 음식에 묻혀버려서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몸에 좋은 것부터 그 비중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요, 입맛 성형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저자 역시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이 2시간 전 먹은 음식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다는 사실을 딱 알아낸 겁니다. 여기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혼잣말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 이건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뇌를 세뇌시킵니다. 해킹하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요, 자기 식습관을 글로 직접 써서 어떠한 패턴을 찾아낸 거죠. 그 다음 자기한테 에너지를 주는 음식, 그리고 졸음을 유발하는 음식을 가려낸 다음 자신의 기분과 연결지어 음식 더하기 특정 기분, 이걸 뇌에 주입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분을 유발하면서도 몸에 좋은 기운을 주는 음식을 정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먹는 소위 식습관 시스템을 자리 잡게 만든 거고요. 첫 끼를 그렇게 먹으니까 하루 나머지 식습관은 이상하리만큼 술술 풀렸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물론 잘 안 된 날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막 의지력을 써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보다 압도적으로 수월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먹는 것부터 바꾸기 시작하니까요, 저자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오는 성과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달라진 겁니다. 실행력이 달라지면서 포기를 하지 않게 된 거죠. 원래는 데미지가 1만큼 오면 3만큼 정신력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면요, 이제는 1의 데미지에 0.5 정도의 데미지만 받게 된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자 스콧 애덤스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그걸 먹으면 건강하다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입맛 성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건강한 음식을 진짜 내 인생의 동반자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내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 정체성은 오로지 특정 시스템을 따랐을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지켰을 때 따라오는 나의 기분 좋은 감정, 즉 규칙 더하기 감정, 이것만 항상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몸 관리에 있어서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자주 셀프 퇴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거니까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 거라고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막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몸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함께하는 단짝,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음식 먹고 속이 많이 안 좋을수록 노화는 3년씩 가속된다고 하죠. 좋은 연료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난 행동으로 안 옮겨지지? 왜 자꾸 셀프 퇴장만 하지? 왜 맨날 컨디션 안 좋고 아무것도 하기 싫지? 라는 상태라면요, 음식부터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영상 보는 시간이 대체로 아침 6시부터 시작되시죠. 오늘의 첫 끼 꼭 건강한 음식으로 챙겨 드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악질 같은 생각도, 습관도, 기존의 여러분 모습도 없애겠다고 생각하면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금요일이면 돌아오는 대저택 라디오. 지난주 금요일 영상이죠.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 물건 버리기 편을 그렇게나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요. 구독자님들이 추가 영상 요청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몸, 마음 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안 좋은 것들을 먹고 그걸 용납하고 늙고 병들고 살찌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지금 꽤 많이 힘든 몸과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오늘 이 영상으로서 다시금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은 사실상 자기 존중의 문제거든요. 인격적으로 지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자신의 몸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일이 인생에서 완전히 1순위가 되어야 마땅하죠. 보통 나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사라지면요, 그 자리엔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둔함, 게으름, 방관, 떳떳하지 않음, 비교하는 마음. 돌보지 않은 몸은, 그리고 마음은요, 결국 우리에게 해를 입혀요. 네, 그러니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건 진짜 그게 바로 책임감 없는 겁니다. 명백히 그렇죠. 그러니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일은 사실상 의무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나라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일을 1순위로 올려야 합니다. 사실 각자가 이것만 잘해도 사람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부터요. 여러분 거부터 하셔야죠. 본인을 돌보지 못하면, 본인의 상태가 스스로 생각해도 엉망이라면 여러분이 손대는 그 무엇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려면 뭐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하루를 쭉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을 뜨자마자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네, 먹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음식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주변에 정말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요. 몸무게에 진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음식으로 학대를 하듯이 몸에 우겨놓고 괴로워하다가 다시 또 절식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도망가지 마 라고 말해줬는데요. 그랬더니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아 보이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줬어요. 지금 과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먹는 걸 딱 멈춰봐 라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저자의 말을 빌리면요, 우리가 배가 고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는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식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하는데요. 음식이라는 건 사실 내 몸에 편안한 걸 적당히 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지루하면 음식을 그냥 먹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힘들게 음식을 소비하죠. 그리고 그렇게 몸이 상하고요. 네, 저자는 더 이상 음식을 적으로 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의 경우 지금 먹는 양의 3분의 1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적당한 양을 찾으면 비로소 몸이 가뿐해지고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갑자기 양이 줄어서 막 힘든 것 같아도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더 많은 활력을 되찾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에 훨씬 더 잘 대처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나를 통제함으로써
강요하고 시기하고 탐내고 부러워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피로, 우울함, 짜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식생활이 어딘가 과해지는 거죠.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집어넣으면 우리 몸은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달래지 않으셔야 해요. 진짜 몸이 원할 때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음식을 통제하는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사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진짜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막 파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 먹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라는 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면 드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요. 더 많은 것들을 해 나간다는 느낌, 그 느낌을 일상에서 느끼면서 레벨업 해 나가는 건 바로 여기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 중에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내기 시작하면 진짜 가장 밑에 있는 뿌리부터 바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성공을 해도 어딘가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뭐든 선을 넘는 방식으로 먹는 걸 피하셔야 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음식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팝을 굶거나 건강식품에 큰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연연하는 그 어떤 강박적인 행동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 말고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소위 인생 비대비 돌리면서 인생 바꿔야 하는데 음식이 이걸 방해하면 안 될 겁니다. 음식은 딱 여기까지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즐겁고 편안한 형태를 갖춰서 여러분의 몸과 어우러지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내 몸이 원하는지 내 마음이 허기진 건지 살핀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것들을 적당량 먹으면 그만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것, 소위 먹는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할 게 있죠.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요. 운동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표정과 자세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표정을 의식해서 자유자재로 쓰는 거, 이건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생각은 보통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은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밝게 유지해라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표정이 긴장되어 있다는 건요, 생각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겁니다. 긴장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건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즉시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표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사실 훨씬 쉽거든요. 표정에서 긴장을 없애면 신기하게도 생각의 긴장도 훨씬 괜찮아집니다. 반대로 표정이 계속 긴장되어 있으면 생각이 계속 경직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원하는 것, 원하는 삶을 위해 부단히 가는 것, 이게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여러분, 언제든 긴장되는 순간을 마주하면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미간을 풀고 가능하면 미소를 짓고 얼굴 근육을 풀어보는 겁니다. 진짜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세를 보세요. 저자는 우리 몸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몸집의 집합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단순한 몸짓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마음이 내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생각을 지녔다면 그게 여러분 몸짓을 통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세를 구부정하지 않게 해보십시오. 네, 기존에 어떻게 해왔건 그건 상관없어요. 앞으로 반복해서 하는 몸짓이 여러분 몸에 깊숙이 계속 쌓일 거고요. 결국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래서 자세가 안 좋아, 몸이 구부정해 라는 말, 일단 이 말부터 이제 하지 않는 것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표정과 자세는 사실 우리 마음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직되지 않게 이걸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직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유로운 마음이고요. 이건 자신감이라는 걸로 나타나서 우리의 표정과 자세를 바꾸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저자는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 말과 이미지가 화학 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정신에 종속되어 있죠. 스스로 나는 원래 뚱뚱하다는 생각을,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날씬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일단 스스로 나는 날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부터 바꿔야 하니까요. 그래야 단 한 번도 날씬한 적 없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날씬해질 수 있다고 저자는 진짜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내가 있으면 마음을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왔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몸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도움과 조언을 주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생각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죠. 날씬해지고 싶으면서 과자 한 조각 먹고 싶어지는 욕구를 참을 수 없습니다. 늘 이런 갈림길에서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에겐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라고 하니까 스스로에게 막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억압하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규칙은요,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리는 바로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일종의 처방약 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 초반에 제가 먹는 걸 스스로 통제하는,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다듬고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 이걸 갖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을 찍는 일은 당연하게도 바로 운동이겠죠. 운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네, 여러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이라면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일상은 너무 뻣뻣하잖아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해서 에너지가 줄줄 새죠.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도 흐지부지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 운동을 통해 몸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느끼세요. 긴장을 푸시고요. 주 2회 1시간 작정하고 하는 운동도 좋지만 그냥 딱 하루에 10분씩 꾸준한 것도 좋습니다. 그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것, 여기서 또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박이 생겨서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일상에 배치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규칙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긴장을 풀고 생기를 찾은 사람은 빛, 카리스마, 아우라를 발산한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네, 내 삶을 떠받치는 이 작은 규칙들은 일단 그날 하기만 했으면 성공입니다. 그날은 성공한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한 성공이니까 이게 바로 나를 돌본 겁니다. 그리고 이걸 21일만 반복해보세요. 21일 이후에는요, 이제 안 하면 뭔가 불편하고 오히려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 상태가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장착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매번 쉬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에요. 진정한 자신감은 이럴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그리고 고통은 얼굴빛, 표정, 주름을 통해 얼굴에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모든 감정들이 모여서 바로 오늘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된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상상 속 내 모습을 현실로 옮기지 못한 채 손에 잡히지 않는 고민에만 갇혀 살죠. 살을 10kg만 더 빼면 이직할 수 있다면, 시드머니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돈만 많았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일단 더 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물건, 음식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 자체,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야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겨야 뭐든 더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치료해야 할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다. 우리는 사실 뭐든 너무 과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몸에 자극을 쌓고 불필요한 생각, 음식들을
막 축적하면서 각종 화학 제품을 집어넣습니다. 진짜 쌓아야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못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엄한 데다 스트레스를 풀고 악순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는 건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균형을 얻으려면 자극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각종 독소들부터 제거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얻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초연함이에요. 그리고 이 초연함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디 잡생각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악질 같은 생각도 습관도 기존의 여러분 모습도 없애겠다고 생각하면 없어집니다. 보통은 생각의 가장 깊은 곳 뿌리에는 그걸 없애는 건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못 없애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계속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멀리 치울 수 있습니다. 제가 7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참고로 어려운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방법들 중에서 딱 할 수 있는 것만 오늘부터 그냥 하나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재산, 지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유독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매력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냥 타고난 건지,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뭔가 배운 건지, 한마디로 무슨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조이 챈스의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자는 MIT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지, 실제로 무엇이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후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된 다음에는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사람의 에너지를 압축해서 영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와 강의를 시작해요. 이 강의는 첫날부터 서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넘쳐났을 정도로 수강생이 몰렸는데요. 이것만 봐도 일단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다 진심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욕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개념은 약간 막연하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 이 개념을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사용해 보고자 이렇게들 이 강의에 많은 예일대 학생들이 몰린 겁니다. 저자 조이 챈스는 특별한 근거 없이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 진짜 확 와닿는 뇌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믿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매력이라는 건요, 결국 영향력인 겁니다. 이 영향력이 커졌을 때 우리는 돈을 더 벌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자는 성공을 하고 싶다면 결국 영향력을 전파해야 하고, 이게 우선이 되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매력이 발산되면서 재산이나 지위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강조하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DNA를 통해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향력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은 익숙한 관용구인 따놓은 당상처럼 성공의 명맥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향력이라는 건 이번 삶에서 당신이 함께 나눌 사랑이고 죽고 난 뒤에 남겨줄 유산이다. 이 영향력이 바로 변화를 만들고 마음과 정신을 움직일 능력을 준다. 네, 사람은 영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짐으로써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나랑 우리 집안은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할 게 1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얼 나이팅게일도 말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 모든 부잣집 가문들, 영향력 있는 가문들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는 이 거지 같은 인생 내가 바꾼다는 마음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 결과가 지금의 그 집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항상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결국 어느 집안이든 누군가는 일단 먼저 성공을 해야 하는 거죠. 딱 봐도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 게 너무 명백하면 그 가족 구성원을 여러분이 도와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론은 나왔죠. 내 영향력을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럼 내 영향력을 키우는 거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거의 대부분 다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보는 여러분 이미지는 또 다르고요.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건 사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정말 항상 많죠.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자식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또 반대로 자식은 부모님이 이러이러해서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미칠 것 같다고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이건 사실 일종의 오류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제가 시스템 1, 시스템 2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아는 분들은 아는 개념이죠. 행동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자기 통제에 대해 설명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안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빠르고 충동적이고 직관적인 행동가. 네, 이게 시스템 1입니다. 이 시스템 1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들인 습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생각 없이 양치를 하고,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따뜻한 걸 찾고, 배고프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직관적인 행동가인 시스템 1 때문에 화가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버리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거면서 말이죠. 또 눈앞의 상황에만 반응하고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데 실증나면 이제 안 해버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스템 1이 너무 날뛰기 전에 저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시스템 2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직관적인 행동가를 통제하는 계획가. 이게 바로 시스템 2입니다. 이 시스템 2는 느리게 추론하고 말 그대로 심사숙고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 스스로를 컨트롤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건 결국 이 시스템 1과 2가 충돌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늘 사실 미쳐 날뛰려고 하는 시스템 1이라는 이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 이 시스템 2라는 의지를 씁니다. 시스템 2, 즉 통제하는 계획가는요, 직관적인 행동가인 시스템 1을 통제하기 위해 항상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해요. 1. 재량권을 어느 정도 주는 대신에 처벌과 보상을 주거나 2. 애초에 처음부터 규칙을 부여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재량권을 준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시스템 1이 일단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두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상이나 처벌을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면 보상, 기분이 나빠지면 처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더 하고 싶게 만들거나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때 시스템 2가 갑자기 마음을 다잡고 규칙을 딱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다짐이나 계획들 있죠. 이게 시스템 1에게 행동 규칙을 부여해서 그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충돌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행동 규칙을 잘 지키는, 소위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에게 매력이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컨트롤할 때는 시스템 2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시스템 2의 힘을 조금씩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데는 내가 나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즉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도 매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 인간관계에서만큼은요, 시스템 2가 1보다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판단할 때 시스템 2보다 시스템 1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만큼은 우리의 결정 그리고 행동의 95%가 시스템 1에 의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과거의 저처럼요. 이성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제하는 계획가라는 시스템 2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사기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증거까지 딱 준비해서 A가 좋다고 백날 말해봐야
여러분 본능이 B에 끌리면 C로 간다는 거죠. 시스템 1은 감정, 습관, 선호, 직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스스로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감정과 직감에 따라 정보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바꾸려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영향력과 매력이라는 거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일침을 날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갖고 싶다면 감정을 울려야 하는 거예요.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니라요, 감정을 교류해야 해요.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공감이 중요하다, 이 말의 뒤편에는 사실 이러한 뇌 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든지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머리로는 막 아니라고는 하는데 마음이 계속 끌려서 결국 그렇게 결정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갖추려고 하는 영향력도 똑같아요.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래 라고 흔쾌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영향력을 갖추려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본능적으로 끌려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시스템 1이 여러분에게 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시스템 1을 여러분에게 주목시키는 방법, 그건 도대체 뭘까요? 자, 제가 7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참고로 어려운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방법들 중에서 딱 할 수 있는 것만 오늘부터 그냥 하나만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경험을 늘리십시오. 단 되게 쉬운 걸 부탁하는 거죠.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며 하는 쉬운 부탁은요, 사람이 정말 단칼에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쉬운 부탁을 남들한테 살갑게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 더 큰 연봉과 승진, 원하는 취업 기회를 잘 잡아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건 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와, 저 사람 멋있다 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 1이 진짜로 끌리는 건요, 사실 결핍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점을 공략하는 거죠. 난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넌 잘 아니까 간단한 팁 하나만 부탁해 라고 함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영향력이 넓어지고 이상하게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카리스마 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굳이 막 관심 받으려고 안달복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오히려 시스템 1에게 역효과를 낳는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테일한 방법인데요, 말할 때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감소어라고 하거든요. 간혹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은요, 앞에 이렇게 감소어를 붙여도 오히려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겸손해 보이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굳이 말 안 해도 증명 가능한 성과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직 그런 증명이 부족한 상태라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 그러니까 감소어는 쓰지 마세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시스템 1에 영향을 미쳐서요, 매력과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대화할 때 나는, 나를, 나와 같은 말을 써서 내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건 최악이에요. 상대의 이름을 활용해서 상대의 경험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줄수록 오히려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끌리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 이걸 막 구체적인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질문만 하고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법은 질문하기입니다. 이 질문하기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죠. 타인에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내 스스로에게 질문도 잘하는 거거든요. 나랑 대화하는 법을 알아내는 게 바로 마인드셋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그렇게 성공하는 거고요. 하버드 대학교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앨리스 브룩스 교수 연구진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갈 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쪽이 더 큰 호감을 얻게 된다는 명백한 연구 결과를 발견한 거죠. 특히 또렷한 눈으로 던지는 연속된 질문은요, 다른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저항을 지켜보고 분석하는 건데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둬야 한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어떤 자극이 나한테 딱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 반응하기 전에 공간을 두고 찰나의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게 1인칭,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상황에만 적용된다면요, 저항을 지켜보는 이 일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딱 지켜보고 바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분석해 보는 거죠. 보통은 어떤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해 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소수일 텐데요.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뭔가 대세와 다르게 간다는 뉘앙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 결국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딱 미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상황은 내가 주도하고 있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시간이고 내 상황이니까 내가 컨트롤한다라고 딱 인식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장착되면요, 사람은 무조건 여유를 갖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바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이때 정말로 여러분의 영향력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 훨씬 쉽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방법을 전부 합쳐서 저자는 점잖은 초식 공룡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유하고 눈이 선하지만 어쨌든 공룡이잖아요. 소위 강단이 있다는 겁니다. 구태여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막 공감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 기억에 남는 것부터 일단 하나씩 해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특별히 막 공감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공감을 잘해준다는 그런 평을 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모든 스킬 그 이면에는요, 솔직함, 진솔함이 묻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하는 척 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저자는 솔직함까지 더해진 이 7가지 태도는 진짜 사람이 거부하기 힘든 조합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기에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매력은 막 현재의 자산, 사회적 지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력은 이제 영향력이 되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나의 영향력, 즉 매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시스템 1, 시스템 2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매력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크게 이 2가지 매력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할 때는요, 심사숙고하고 계획적인 뇌의 시스템 2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땐 의외로 뇌의 시스템 1, 즉 본능에 끌리는 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매력은 7가지 팁을 통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무슨 세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누구를 이기려고, 명성을 얻으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 훨씬 더 쉽게 낚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저자 조이 챈스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처지이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따라가라. 그러다 보면 삶의 특정 지점에서 자신이 전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